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아마 시세가 지금 하향세를 다시 걷고 있고 다시 뭐 추세선이 바뀌어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보면 악재 뉴스도 어저께 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줄기차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이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큰 그림의 장세를 못 보는 사람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숫자 노름에 놀아나서 패닉하거나 좌절하는 사람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다행히도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그래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큰 그림을 잘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뭐 댓글 안 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뭐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내용을 보시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런 흐름으로 아웃라인을 잡고 저도 이제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기보다 큰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셔야 되고, 제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를 되게 많이 추종을 하는데 2013년부터 이들이 움직였어요. 사실상 지금 2019년도인데 6년간의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의 히스토리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거기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시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움직였던 게 2013년도에 이미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OTC 마켓, 장외거래 시장을 만든 거는 2015년도에 만들었고, 2016년 초반에 저는 뭐 물론 이 시장에 들어오긴 했지만 2013년도에 이 시장을 바라보고 그 전부터 아마 움직인 게 베리 실버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라는 어떤 그런 데서 어릴 때부터 계속 활동했던 사람인데, 전체적인 어떤 자산 시장의 움직임에 관해서도 되게 민감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이 사람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추종하는 여러 가지 상품들에 관해서도 저도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역사를 말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얘기해주는 건. 장외시장이 나온 게, 비트코인 장외시장이 나온 게 2015년도고,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2017년도 상반기에 얘네들이 이 상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G캐시가 중하반기에 만들고, 하반기에 만든 게 이더리움을 만들었어요. 이더리움 상품에 관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 상품을 더 빨리 출시했어요. 그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한 장외시장 거래 상품을 만든 게 2018년 중하반기 6월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기 정도 됐을 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XRP, 그리고 호라이젠, 뭐 스텔라 루멘은 조금 하반기에 만들었고, 2019년 들어서는 지금 보면 장외시장을 만들었어요. 이더리움에 관한. 근데 생뚱맞은 게 뭐냐면,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장외시장을 만든 건 2018년 중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대충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그림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2013년도부터 이 친구가 베리 실버트라는 사람이 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왜 들어왔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와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이 뭐 1,000만 원을 넘었네, 2,000만 원 가네, 여기에 막 좌지우지하는데, 2013년도면 비트코인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2016년도 상반기에 비트코인이 50만 원이 안 됐었는데,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뭐 여기 포트폴리오에 나와 있는 것도 아마 장외시장 거래 상품을 분명히 차후에는 만들 거예요.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발표를 하진 않지만, 뭐 내년 가서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포트폴리오의 상품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뉴스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뉴스를 말씀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에 따라 이제 틀린데, 고지식한 사람은 어떤 견해가 있냐면 1 플러스 1은 2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뉴스를 보실 때 이게 팩트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아니면 전체 흐름을 보는 맥락에 있어서 중요한 뉴스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예요. 더 블럭이라는 매스미디어에 나온 건데, 중국의 중앙은행에서 6명이나 되는 어떤 그 암호자산에 관한 어떤 그 기술자들을 고용을 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팩트일까요? 아니면 거짓일까요? 그러니까 흐름을 보는 데는 되게 중요해. 근데 중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11월 달이라도 우리는, 아니면 당장이라도 CBDC를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기술자를 구한대. 그럼 지금 기술자를 구하면 언제 CBDC를 발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사실 흐름을 볼 수 있는데 거짓 뉴스라는 거죠. 알고 보면.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저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거에 관한 거는 사실 틀렸어요. 그들이 말한 게 그 주장이 틀리긴 했어.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을 그렇다고 뭐 못 맞춘다 이래서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차트 갖다 세력들이라는 사람은 거기다 함정을 파놓고 위로 아래로 장난을 되게 잘 쳐.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건 중요한 건 이거는 조시 라거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의 상황이 또 중심선까지 나와 있어요. 밑으로 빠지면 7,700달러, 위로 올라가면 9,000달러를 넘는 선까지 지금 빨간 선이 9,000달러 넘는데, 그리고 파란 선이 지금 7,700달러 대거든요. 근데 지금이 8,200달러 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350만 원대, 올 초에 360만 원대인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3월달인가 4월달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지금하고 비슷해. 근데 지금은 900만 원이 이미 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조정장세가 다시 한번 있을 때,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25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근데 26만, 28만 원대까지 올라가니까, 그때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아, 나 이거 매집할 걸. 또 후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리면 내려서 못 사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서 못 사요. 그게 사람 심리라는 거죠. 그거를 교묘하게 계속해서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이용해서 계속 그렇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점점 지치게 하는 거죠. 이 장세로, 이 뉴스로 지리하게, 또 시간으로 지리하게 계속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맥락의 스트림 흐름을 보시고, 베리 실버트가 2013년도에 비트코인 상품을 출시했듯이, 그렇게 우리도 이 시장을 바라보고 관조하고 먼 장기적인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엔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멀미하다가 그냥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들이 그래서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이 문장에 되게 많이 동감을 하고, 저도 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적이 있는데, 금이라는 존재가 아마도 가치 저장 수단인 건 맞다.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그러나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디지털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핵심이에요. 이 문장 하나에 모든 맥락이 숨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레포 금리에 관해서, 레포리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인젝션 주사를 만기를 계속 연장시키고 있어요. 10월달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10월달에도 벌써 6번인가 7번에 되는 인젝션 주사를 시중 상업은행에 계속, FED에서 계속 쏘고 있어요. 그게 정상인가요? 그런 거는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 막 찾아보고 막 이러지 않으면 그런 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을 계속 부양하고 어거지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화폐 시스템도 만약에 ECB에서 아니면 FED에서 계속해서 중앙은행에서 통화를 계속 발행하면 원래 원칙상 인플레이션이 원래 발생을 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근데 수치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디플레이션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계치에 왔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얘네가 말하는 건 그거야. 피지컬 월드의 거의 끝이다.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추구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독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그쪽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쉐어하는 개념의 어떤 그런 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거 어떤 판매량은 자동차가 됐든 모바일 폰이 됐든 계속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사실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사실은 얘네가 얘기하는 것 같이 여기 이 문장의 핵심이 있는 거죠. 피지컬한 거에서 이제 디지털한 거, 무형의 자산 쪽으로 가고 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악재 뉴스가 나왔어요. 리브라 프로젝트가 있는데, 뭐 비자가 됐든 페이팔이 됐든 마스터가 됐든 아니면 스트리프가 됐든 이베이가 됐든, 여기 보면 빨간 줄로 이렇게 삭제되어 있는 게 있죠. 이번에 이 프로젝트에 빠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23일 날인가 아마 조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때 서명을 해요. 근데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3일 날인가 그때는 리브라 CEO인가 하는 사람이 미국 청문회장에 나가가지고 리브라에 관해서 발언도 또 해야 돼요. 증명도 해야 돼요. 거기다가 내년 1쿼터 안에 저커버그가 나와가지고 그거에 관한 입증을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된다 안 된다 사람 말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뉴스 하나 보고 그거를 곧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야. 아직까지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악재 뉴스예요. 사실 암호자산한테 따지면. 저는 리브라 코인의 공식 선언 그리고 공식 출시에 관해서 미국이 인정한다면 결국엔 암호자산에 관한 것도 인정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지금 들었다 놨다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거 보면은 톤 프로젝트 있죠. 그램 토큰. 우리 텔레그램 사용하는 거. 거기서도 이제 코인에 관해서 이제 런칭을 시키고 ICO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1.7 빌리언만큼 이제 등록되지 않은 디지털 토큰에 관해서 이게 세계에서 이제 중단시켰다. 그러니까 최악재 뉴스죠. 이게 공식 문서예요. 세계에서 발표된 트위터상의 도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에서 이제 텔레그램 측을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그램 토큰에 관해서 이게 유가증권이다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오스에 관해서 유가증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래서 벌금을 때리더니 또 이번에는 여기 톤 프로젝트 텔레그램 그램 토큰에 관해서 또 유가증권이다 이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유가증권이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는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악재 뉴스라고 보기보다 좀 약간 호재거리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딱 겉에서 봤을 땐 악재 뉴스인데 안에 어떤 그 전체적인 구조로 봤을 때는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기관에서 유가증권으로 분류했으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암호자산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했으면 그게 호재지 악재일까요? 자, 이거는 코인데스크에 나온 뉴스인데 미국 국세청이죠. 더 IRS. 미국 국세청에서 이제 암호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묻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와이들리 유즈드라고 여기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다가 전송을 했을 때, 내가 이걸 팔았을 때, 내가 이걸 사용했을 때 거기서 약간이라도 이득이 났을 때 약간이라도 이득이 난다면 그거를 신고 1040 이 국세청 소득세 신고 폼에다가 작성을 해서 내가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그 얘기인 즉슨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미. 근데 시세는 지금 별 볼 일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제도권에서 점진적으로 계속 나아가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큰 맥락에서 맞춰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번에 비트와이즈에서 이제 비트코인 ETF에 관해서 막 자신있게 계속 발언을 했는데 이게 거절당했어요. 이게 세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트코인 마켓이 이게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왜 그러냐면 지금 마켓 자체가 그러니까 세 측에서 이제 바라봤을 때 아직까지도 시장 조작이 무궁무진하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거에 관해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세계에서 발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명분은 만들기 나름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것도 사실은 되게 많이 악재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뭐 떨어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찍어다 붙이면 그게 악재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거 코인텔레그래프에 나온 뉴스인데 비트바이넥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보면 이게 얘네가 파생 상품에 되게 전용하는 그 거래소잖아요. 비트맥스하고 비트바이넥스가. 자, 비트바이넥스가 파생 상품 트레이딩에 관한 거를 모바일로 지금 할 수 있게 지금 어플을 출시했다. 이거를 도입했다.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인즉슨 더 많은 거래자들이 파생 상품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선물 거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아직까지 뭐 옵션은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더 크게 확장하는데 일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바이넥스가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거에 관해서. 어쨌든 이것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자, 제가 이런저런 뉴스, 뭐 A부터 B, C, D, X, Y, Z, 거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에 따라서 이런 뉴스를 보면, 야, 이거 악재 뉴스 많으니까 이 시장 떠나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많은 단어와 많은 뉴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돋보기를 보시고, 마지막 하나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이 있어. 야, 이거 악재구나. 그저껜가? 제가 바이낸스에서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죠. 알리페이하고, 뭐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 뭐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보면 바이낸스에서 알리페이하고 거래를 위챗하고 위챗페이하고 이게 커넥션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했는데 하루가 딱 지나니까 중국에서 알리페이하고 관련된 모든 암호자산에 관한 어떤 트랜잭션은 모든 것을 막아버리겠다. 이런 뉴스가 또 하루 만에 또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커다란 관점에서 흐름을 만약에 분석을 안 하면 어떻게 보냐면 그냥 마지막 하나의 단어에 그냥 내가 모든 결론을 내버리는 거야. 야, 암호자산 끝났어. 그 누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야, 이거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없어. 이 시장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동조되는 거야. 또 옆 사람이 끝났어. 이렇게. 그 나중에 시세가 올라.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야, 이거 되게 좋대. 이거 해서 누가 뭐 벤츠 샀대. 이러면 또 사람들이 막 호기심 갖고 막 들어오는 거야. 자,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베리 실버트 같은 사람이 2013년도에 들어왔어. 2015년도 중반이나 말에 들어온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서울대 출신 중에도 머리가 좀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서 많은 자산을 얻었다. 저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저도 2016년 초에 들어왔어. 근데 고점에 못 팔았기 때문에 많은 이득은 못 취했어요. 그래도 손해는 아니야. 현재 솔직히 말하면.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남아있는 여러분들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매하거나 저는 그러신 분들이라고 생각 안 해. 보지 못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온 거지. 대부분의 이 시장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장을 되게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베리 실버트를 제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주식 투자를 계속했던 사람이 2013년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 그게 행운일까요?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운이 작용했을 수도 있는데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코인들도 매집을 하고 지금 자산 운용사까지 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 안 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고 머리가 엄청 좋고 뛰어나기 때문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뉴스 하나에 아니면 시세에 조금 떨궈졌다고 롤러코스터 장사해서 나가 떨어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세요. 이 생태계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거짓 뉴스에 놀아나지 마시라는 거.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하루도 날씨가 엄청 좋은데 화창한 기분으로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세요. 항상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